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고교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검토하기로 해 앞으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남에서 6달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동 경로 수집 장치는 절반이 무용지물입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장을 징계해달라며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보도합니다. 광주 MBC가 선정한 희망인물 연속보도, 오늘은 교육과 컨설팅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김용환 씨를 소개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야간 자율학습 문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이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다른 시도는 안 없애는데 우리만 없앨 수는 없다고 해서 무산되곤 했었는데 이제는 진보 교육감들이 많아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말이 자율학습이지 사실상 강제되는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광주의 경우는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늦게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이런 야간 자율학습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입시 경쟁 교육으로 치달아서는 이 정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행복한, 청소년들의 행복한 그런 교육이 안 되니까. 그동안엔 어느 곳은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어느 곳은 유지했을 때 생기는 시도 간의 차이 때문에 논의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의 교육감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뜻을 모으기가 한결 쉬워졌고 전국적으로 폐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불안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주 시도교육감 회의에선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9월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해서 교육감들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장을 징계해달라며 단체로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무려 30여 명의 교사들이 교장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30여 명은 최근 교장을 징계해달라며 전라남도 교육청에 단체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불거진 스토킹 사건. 이 학교 남자 교사가 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여교사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교장은 여교사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모든 책임을 여교사에게 돌리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피해다라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당한 행동을 많이 수사 나가서 이제 확인해야 되고. 교사들은 또 평소 교장이 처녀가 타준 커피가 맛있다거나 원로 교사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 젊은 여교사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한 건 했다고 자랑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자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은 경위서의 형식만 알려줬을 뿐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적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상당 부분은 내용이 와전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부풀려진 이야기들이라요. 경직됐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논란이 일자 해당 교장은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사들은 단순한 전보 조치는 의미가 없다며 반드시 교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단체로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향후 교육당국의 판단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의 민선 6기 조직 개편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권을 여성 청소년 가족실에 두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행자위는 지난주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을 통합하고 사회적 경제지원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원안 처리를 다시 요청하자 표결 끝에 개편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월드컵 경기장 등 세금으로 세워진 시설을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운영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어제 간부회를 통해
월드컵 경기장에서 청소년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항상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설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인력은 노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시장은 또 세상과 호흡하고 변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 문화에 좀 더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날 듯 하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며칠 전 한평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또 경북에서는 구제역까지 발생을 했죠. 이 정부가 이런 가축 전염병 막아보자고 축산 차량에 GPS를 달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한우 사육시설 인근 도로입니다. 축산 차량으로 등록된 방역차가 들어서자 GPS 단말기에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축산시설에 방문하였습니다. 축산당국이 GPS 단말기를 통해 수집하는 건 축산시설 방문 정보와 위치, 시간, 이동 경로 등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이 번질 때 감염 예상 경로를 확인하고 신속한 방역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차들이 방문했던 농가들을 저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더 속도 있게 방역 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축산시설을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GPS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상당수입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은 전남에서 등록된 것만 6,600여 대. 하지만 전체의 44%, 2,800여 대는 최근 석 달 동안 축산시설 방문 정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축 거래 등이 없어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거나 GPS 단말기의 고장, 또 고의로 꺼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농가들께서 이제 그 장비 어떤 정상 작동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 못 하시고 그런 문제가 제일 많고요. 하지만 축산 차량의 등록지와 실제 사용지가 다른 경우가 잦고 대상이 워낙 많아 현장 점검은 어렵습니다. 그나마 등록만 돼 있을 뿐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 확인이 안 되는 차량도 전남에서만 200여 대에 이릅니다. 축산 차량 등록률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미흡한 사후 관리에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가 무색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와 함께 주택가와 등산로 등에서 벌떼가 자주 출현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지난 4월 30건에서 6월에는 106건, 7월에 들어서는 376건으로 급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야외 활동 때 향수와 밝은색 계통의 옷을 피하고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에 따르면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소방서를 신축하도록 돼 있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아직 부지도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아파트들은 최고 30층이 넘는 초고층이지만 나주소방서가 보유한 사다리차는 15층 높이에 불과하고 소방 인력도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기관들은 또 혁신도시 내 교차로 신호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불법 현수막들이 시야를 가로막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박모 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저녁 광주시 금호동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뜯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1,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들은 침입하기 전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광암고가에서 24살 백모 씨가 몰던 6.5톤 트럭이 터널 지붕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길 운전자들이 1시간가량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백 씨가 2.5m인 고가 제한 높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다 터널 지붕에 차량이 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업황 전망 지수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8월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 전망 지수가 전달보다 7.3포인트 하락한 8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76.1을 기록한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세월호 참사와 함께 소비 심리 위축과 환율 하락이 이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시는 중흥동 아파트 기둥 파손과 관련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노후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균열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30년 이상 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147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 연안 해역에 적조 관심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해경이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장마가 끝나 일조량이 크게 늘면서 바다 수온이 올라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수와 고흥해역에 항공기와 경비정을 동원해 적조 예찰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가두리 양식장 인근 파출소와 출장소에서도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해 바닷가 적조 상황을 살피고 최근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는 보름달 물해파리 등의 해파리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희망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김용환 씨를 소개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해발 300m 산중에서 도라지를 키우는 박완순 씨. 애써 기른 도라지를 비닐봉지나 자루에 담아 아름아름으로 팔아왔습니다. 2년 전 김용환 씨를 만난 뒤 농산물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뿌리 깊은 도라지라는 브랜드까지 갖게 됐습니다. 근데 김 선생이 와서 이 마케팅 제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알게 되었고 기대가 크지요. 금년 가을부터는 솔직히. 이론 교육은 물론 20차례가 넘는 농장 방문을 통해 김 씨는 농산일과 농업에 대한 박 씨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의 의뢰를 받아 농업인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는 일. 김 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농민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아왔기에 소명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이 2억 이하인 농가들은 제 손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기반이 없어서 뭘 할 수도 없고. 농업인들에게는 인기 강사이면서 건강즙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농산물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만을 줬는다면 회사 운영에 더 신경을 쓸 법도 하지만 농민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해 농민학교와 나아가 협동조합 설립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농민학교 졸업하는 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그 판매에 대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농민과 농촌의 희망지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지난주 부진을 털어내고 다시 도약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는 연패에 빠진 NC와 리그 1위 삼성을 차례로 만납니다. 이번 주 상위권 팀이자 상대 전적에서 절대 열세에 있는 팀들과 만나는 기아는 힘겨운 한 주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기대해볼 수 있는 건 부진했던 마운드가 재정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시즌 초부터 키플레이어로 지목되었던 송은범, 김진우 선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부상으로 공백기를 가졌던 송은범 선수는 지난 주말 선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6이닝 2실점으로 자신감 있는 투구를 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김진우 선수는 불펜진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로 뛰었던 만큼 불펜에서 긴 이닝을 소화해주며 기아 마운드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있습니다. 홀튼을 대체할 새 외국인 투수 저스틴 토마스가 선발진으로 합류할 예정인데요. 140 후반대의 공을 가지고 있는 좌완 투수 토마스가 타이거스의 도약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최종 대표팀 명단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기아에서는 양현종, 나지완 선수가 투수와 외야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마산구장에서 NC와 기아의 시즌 10차전이 열립니다. 기아는 홀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서재영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고 NC는 찰리가 나섭니다.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하는 첫 경기, 베테랑 서재영 선수의 호투로 기분 좋게 출발하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김대중 평화캠프가 목포와 하이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행동한 양심 등 전국 11개 김대중 대통령 관련 단체 회원 600여 명이 참가하는 평화캠프는 다음 달 2일과 3일 1박 2일 동안 목포와 하이도를 순회하며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캠프는 다음 달 2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북교초등학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옛 목포상고 탐방과 추모 콘서트 등이 이어지며 8월 3일에는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LED 조명 인증제도 일원화 등 7개의 기업 규제 사항이 일부 개선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LED 조명 인증제도 일원화와 산단부지 재임대 허용 등 기업들이 규제 개선을 요구한 7개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LED 조명 일원화와 산단부지 재임대 등은 이미 개선됐고 외국인 투자지역 외자 유치액 규모 조정 등 나머지 5개 사안도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여성 등 이주민을 위한 무지개 다리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무지개 다리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주체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다국적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등 5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 10월 25일에는 수안 호수공원에서 무지개다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올해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레인보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전통 노동요인 용전들노래와 불교의식인 광주 영산제가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용전들노래는 북구 용전동 일대에서 불리던 노동요로 1960년대 말까지 구존되다가 맥이 끊겼지만 용전들노래 보존회가 2년여의 고증을 통해 지난 1999년에 재현했습니다. 광주 영산제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 극락왕생을 비는 불교의식으로 전통의 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